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집합에 관련된 고동사 시작하는데 일단 하나씩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집합을 배우게 되잖아. 근데 집합을 배울 때 집합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같은 것들 있지? 이제 그거를 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집합은 간단하게 하면 얘는 논리야, 논리. 논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명제랑 연관이 돼 있어. 그리고 어떤 논리라는 걸 통해서 어떠한 범위를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집합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집합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표현 방법이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표현 방법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용어를 첫 번째 한번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용어가 뭐가 있느냐? 자, 집합이라는 말이 있어. 그리고 원소라는 말이 있고. 자, 집합은 뭘 보고 집합이라고 해준다? 집합이라는 것은 자,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조건의 모임이 있지. 자, 대상을 명확하게 정했을 때 얘네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야. 즉, 어떤 기준이나 또는 조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가 있냐면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형태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애매한 거 말고. 알겠지? 밑에 있는 거 예를 보면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잖아. 첫 번째. 그렇지?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3 이하의 자연수는 1, 2, 3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키가 큰 학생이라는 건 키가 크다는 어떤 기준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리고 집합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때 1, 2, 3이 가능하다고 했었지? 그러면 그때 나와 있는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해주냐면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집합의 얘네들을 집합과 원소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부터 어떤 하나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모임을 집합과 원소를 통해서 나타내주게 되는데 자, 그럼 밑에 있는 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 모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 있고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어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해 주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합이라는 것은 어떠한 집합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들어있는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그 차이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놓는데 그럼 얘네들 한번 작곡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네들의 집합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었지? 잠시만.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야? 원소나열법이지? 자, 원소나열법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있는 것은 조건제시법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자, 그럼 이 세 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 말 그대로 뭐냐면 원소를 하나씩 나열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원소나열법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원소나열법을 나타냈을 때 먼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으면 이 집합들의 이름을 붙여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여주냐면 집합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여주냐면 대문자로 붙여주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일반적으로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붙여주게 돼. 그래서 어떤 하나는 어떤 걸 나타내려면 지금부터 일단은 우리가 한번 자, 어떤 하나의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다 가정을 해보자. 그럼 A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표현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있고 그럼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 A는 하고 중괄호를 적어주게 돼. 그 다음에 중괄호를 적어주고 그 안에다가 원소를 하나씩 넣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원소 1이라는 원소가 있다. 2,
3, 6 요렇게 원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원소들은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하나씩 하나씩 구별을 해주게 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렇게 되고, 자, 원소를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적어주게 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 2, 1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는 그냥 1, 2가 된다라고 적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적어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적어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 순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1, 2라는 원소를 적든지 2, 1이라는 원소를 적든지 이 원소를 적는 이 원소에 대해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소는 알파벳 기호를 소문자로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소문자로 많이 쓰지 말고 이렇게 나타내자. 자, 이거는 좀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의 원소는 하나의 뭐냐면 그림이다. 이렇게 알아둬. 자, 원소는 1, 2, 3, 6이라고 해서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에서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원소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원소가 있는데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이러한 식으로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원소 자체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원소는 컴마로 해서 연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의 그림을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걸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한번 뒤에서 이게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게 돼. 그래서 이것이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인데 조건제시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했어. 가정해보자. A라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어떤 거야? 1, 2, 3, 6. 어떤 수들이야? 그렇지, 6의 약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는 6의 약수라고 해서 6의 약수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면 조건을 제시해 주게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뭔가 밋밋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르게 쓰자. 뭐라 쓰냐면 이렇게 쓰자. x 바 x는 6의 약수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조건을 제시해 주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쓰냐면 x 바 x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게 돼. x 바 x는 6의 약수라고 이렇게 쓰게 돼. 그래서 이것을 이 조건제시법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 주게 되면 1, 2, 3, 6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그러면 아까 얘네들 그냥 처음에는 6의 약수라 썼잖아. 그럼 6의 약수라고 쓴 거하고 이거는 무슨 사이가 상관이 있느냐라는 걸 보자는 얘기야. 자, 얘를 보면 짝대기 바라고 읽었지 아까. 바는 짝대기는 언제 써? 언제 써? 뭔가 나눌 때 구별할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 짝대기를 기준으로 이 앞에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구별해서 나눠주게 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은 무엇을 적어주느냐? 자, 조건제시법이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조건이 되느냐라는 것의 조건을 나타내주게 돼. 자,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을 보게 된다면 어떠한 x라는 값이 있는데 x가 6의 약수라고 있기 때문에 x는 뭐가 돼야 돼? 1, 2, 3, 6이 된다라고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원소의 정의 또는 원소의 표현 방법을 의미하게 돼. 자, 원소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원소를 자, x는 1, 2, 3, 6인데 원소를 어떻게 표현해줘라? x의 값 그대로 표현해줘라 라고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여기 나타내주는 말이야. 그래서 원소는 x는 1, 2, 3, 6인데
원소를 x를 그대로 표현해 주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뭐로 나오냐면 1, 2, 3, 6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자,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이야.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어떤 식으로 놓을 수 있냐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한번 이런 건 보자. 자, 이렇게 이따 가정을 해보자. 2x가 있는데 x는 6의 약수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는 6의 약수라고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지. 자, x는 6의 약수라고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렇지. 1, 2, 3, 6을 가질 수 있지? 자, 원소를 어떻게 표현해 주래? x를 2배에서 표현해 주래.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되겠어, 여기는? 그렇지. 2, 4, 6, 12.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조건 제시법,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인데, 자, 다이어그램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다이어그램. 어떤 도형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 뭐지, 이걸? 도형을 그린 거야, 뭐. 그렇지? 알겠지? 뭐, 그램이라고 했으면 그림을 그린 거잖아? 그래서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줬냐면, 집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 집합이라는 이름을 어떤 하나의 주머니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고, 그 주머니 안에 원소라는 이러한 구슬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준 거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집합들은 집합들의 관계, 연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연산을 알아보는데 둘 다 모두 만족을 하는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냐, 얘는 만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게 되거든. 논리적으로 그런 걸 구별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주는 것이 기본적이야. 그러니까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도 이용할 수 있지만은 얘네들의 집합들의 관계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놓고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주면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원소의 표현 방법이 지금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부분 중에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어? 여기 있는 부분에 더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럼 집합이라는 것이, 그러면 원소가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A는 예를 들어서 1, 2, 3, 6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5는 집합 A에, 자, 다시 여기부터 하자. 3은 집합 A의 원소야, 원소 아니야? 집합 A의 원소가 맞지? 원소가 맞는 거지만 5는 집합 A의 원소가 맞아? 틀려? A의 원소가 아닌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집합이 있다고 하면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인지 원소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를 읽으냐면 원소 3은 집합 A에 뭐라고 하냐면 속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속한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주게 돼. 자, 속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5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지? 그치? 자, 5는 여기 3은, 자, 5는 집합 A에 뭐라고 쓰는 거야?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게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기호로 쓰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 3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쓰게 돼. 손가락이 3개짜리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쓰냐면 5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속한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고, 들어있지 않으면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속한다와 속하지 않는다의 기호는 이렇게 몇 지창? 3지창이야. 손가락이 3개짜리야. 그래서 3지창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꼴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이래서 우리가 어떠한 집합과 원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표현해 주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자, 지금까지 봤던 거 새로 나온 것들이니까 얘네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소에 따라서 나타내주게 되는데 뭐냐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뉘게 돼. 무엇을 기준으로 놨을 때? 원소의 개수. 원소가 유한계가 되면 유한집합. 그 다음에 무한계면 무수히 많으면 무한계면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해준단 말이야. 그 중에서 특별히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하자면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공자는 빌공자를 쓰게 돼. 알겠지? 빌공자를 쓰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원소가 연계라는 것은 원소를 셀 수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셀 수 있지? 개수가 유한계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유한집합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놈이야. 뭐냐? 여기 있는 공집합은 기호를 이렇게 써주게 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집합의 이름을 뭘로 붙여준다고 했어? 대문자 A, 대문자 A, B, C, D, 대문자 알파벳 쓴다고 했었지? 하지만 공집합은 집합을 대문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게 돼. 집합의 이름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집합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집합. 그래서 그 공집합을 나타냈을 때 공집합 자체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주게 돼. 이름 넣으면 A는 얼마라고 났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A 뭐 자체가 좀 기호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집합 A, 그럼 공집합이라고 넣는다면 이것에 뭐라 그냥 집합의 이름이라고도 나와도 상관은 없긴 해. 근데 정확한 의미의 집합의 이름은 아니야. 알겠지? 집합의 이름을 따로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공집합 자체를 그냥 파이라고 놓게 되는 거예요. 왜? 원소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렇게 놓고 한번 확인해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원소를 유한계에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있잖아. 그래서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소를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라지 NA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 N이라는 것은 넘버에서 나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N이라고 쓰게 되고 여기 중괄호 쓰게 되고 이 안에 무엇을 적어주냐면 집합의 이름을 적어주게 돼. 집합의 이름 아니야. 이 안에는 반드시 집합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집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그 안에 그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집합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아까도 방금 얘기한 대로 유한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NA라고 넣는다고 했었지.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N하고 중괄호 넣고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얘는 집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줬어.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가 예를 들어서 1, 2, 3, 6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데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지.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4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자, 1, 2, 3, 6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안에다가 집합을 적어준 거예요. 왜냐면 A는 얘랑 서로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A를 집어넣어도 돼. 집합이 너무 길고 복잡하잖아. 그래서 집합은 집합의 이름을 사용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집합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 여기에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는 모두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4라고 적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요거 4개는 헷갈리지 않게 잘 봐야 돼. 자, 첫 번째 나온 것은 n에 대해서 중괄호 0이면 자, 얘는 뭘까? 공집합. 얘는 0이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아, 그러면 아까 참 이거 설명 안 해도 됐다. 자,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해준다고 했었지. 자, 공집합에 이렇게 파이라고 표현해 준다고 했잖아? 그치? 파이예요? 이걸 파이라고 읽어. 이게 무슨 파이냐면 요 파이야.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이도 있는데 요 파이는 뭐냐면 요 놈이야. 자, 파이라고 읽어주는데 공집합이 파이가 되는데 우리가 공집합을 그러면 공집합 기호를 나타내지 않고 그럼 우리는 지금 집합의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그것에 원소가 들어있는 방법을 놨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다면 나타내주게 된다면 어떻게 나타내주게 되냐면 일단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면 집합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야. 집합의 이름 A를 적었어. 자, 중괄호를 열어. 원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다시 닫어.
자, 여기에 0이 있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뭔가 그림이라고 했었죠, 원소는.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 모를 그림이라도 하나가 들어있으면, 점이라도 들어있으면, 뭔가 팔이라도 앉았어. 그러면 그거는 뭔가가 들어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집합이 아니야. 이것처럼 완벽하게 비어있는 형태가 바로 뭐냐면 공집합이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돼. 그래서 이것이 공집합에 대한 원소나열법이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타냈다 한다면 이것은 원소의 개수 모두 몇 개야? 그렇지, 0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 놈이 하나 있고, 네 번째는 요 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얘하고 얘는 차이는 뭘까? 자, 여기 안에 무엇이 와야 된다 했어? 집합이 와야 된다 했었지. 그래서 집합이 왔어. 무슨 집합이야? 그렇지, 공집합이야. 얘는 무슨 집합이 된다? 공집합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기 때문에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0이야. 이해가 돼? 자, 여기는 n이 됐어. 이 안에는 무엇이 와야 된다? 집합이 와야 된다 했었지. 자, 근데 여기 뭔가 복잡하게 왔어. 근데 중괄호가 있어. 자, 그러면 집합이 왔을 때 중괄호가 있다라는 얘기는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 얘기해 준다고 했어?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요거는 공집합이야? 아니야, 얘는 원소야. 공집합처럼 똑같은 그림을 갖고 있는 원소일 뿐이야. 자,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야? 하나지. 이 원소 있잖아. 이 원소라니까 얘가.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원소가 돼. 얘는 중괄호가 없어. 그럼 이 자체가 집합이 된 거야. 얘 자체가 공집합이니까. 왜냐면 이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된다 했어? 집합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집합이 들어오게 되면 얘처럼 이렇게 집합을 나타낸 것이 있으면 이렇게 A가 들어왔으면 아, 얘가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들으면 얘가 집합이구나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반드시 집합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집합이구나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집합은 바로 공집합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0이 되겠지만 여기 안에도 얘가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는데 중괄호가 있단 말이야. 그럼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본다? 원소로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집합은 이렇게 공집합과 똑같은 기호로 생긴 하나의 원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돼요. 원소가 하나가 있어서. 자,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얘네들을 잘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어디에는 집합이 들어가야 된다, 어디에는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면 그 자체를 집합으로 보고 그 자체를 원소라고 보고 난 다음에 따지는 거야.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면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나타냈을 때는 n 안에 바로 집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조건 집합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이해가 돼? 자, 지금 현재 집합이 있는 것만 모두 골라라라고 있는데 집합이라는 것은 뭐가 같다는 적이 있어? 자, 이거는 명확하게 항상 명확하다고 했었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첫 번째 짝수의 모임은 어때? 있어? 오케이. 유명한 골프 선수. 자, 유명하다는 게 기준이 있어 없어? 없지. 예,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0에 가까운 수. 0에 가깝다라는 것은 뭔지 안 나왔지? 자, 아니고 태양계 행성의 모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맛있는 과일의 모임. 없지? 자,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 뭐 있냐면 짝수의 모임, 아니 짝수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 키가 작은 학생의 모임. 자, 키가 작은 학생의 모임은 얘는 집합이야, 집합이 아니야? 집합 아니야. 당연하지. 키가 작다는 기준이 없잖아. 응? 근데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를 추가해 주는 거야. 가장 키가 작은 학생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가장이란 말을 쓰게 된다면 얘는 가장 작고 가장 크고 최대 최소로 의미하는 극적인 걸 의미하는 하나를 나타내 주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얘는 집합이 돼. 알겠지? 가장 작은 학생은 딱 한 명이 있잖아.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가장 작은 한서 어떤 모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작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어떤 모임이 됐든 간에 거기에선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한 명이. 그래도 얘는 집합이 돼. 그래서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집합을 나타내 준다로 있는데 첫 번째 A를 보면 자, 원소나 해법이 있는 거지? 자, 원소나 해법은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나타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내 주냐면 그냥 처음에 그냥 이렇게 써. X바 X는이라고 써. 그냥 무조건. 만약에 조건제시법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고 원소나 해법을 나타낼 때에는 그렇게 안 써도 되긴 하겠지만은 여기는 이렇게 쓰고 계산해 주는 거 어떻게 괜찮아? 알겠지?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자, 3, 6, 9, 12 몇의 배수? 100 이하에 3에 그렇지. 여기는 x 바 x는 100 이하가 되겠지? 자, 이하에 뭐 3의 배수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보면 b도 마찬가지로 조건제시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바 x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1, 2, 4, 5, 10, 20은 뭐가 돼? 20에요. 그렇지. 20의 약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20의 약수가 된다. 이러한 식으로 쓰면 되고 꼭 양의 약수를 써야 돼요? 아니. 원래는 음의 약수, 양의 약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교육과정상에서는 양의 약수만 따지게 돼. 음은 따지진 않아. 자, 그 다음에 C를 봤을 때는 자, 10 이하의 소수가 있으니까 10 이하의 소수는 자, 원소나 L법으로 나타내니까 하나씩 나열해주면 되겠지. 뭐뭐 있어? 2, 3, 2, 3, 5, 10. 7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D를 나타내면 어떻게 돼? 짝수로 했으니까 10보다 크니까 10은 안 들어가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2, 14, 16, 18 그렇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조건제시법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A의 원소가 정해져 있어. A의 원소가 정해져 있고 지금 CD가 있는데 CD의 기준으로 놓고 일단 생각을 했을 때 CD를 원소나 해법으로 나타내줘라 라고 했는데 얘는 한번 칠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A라는 집합이 뭐라고 했어? A라는 집합은 1, 3, 5가 된다고 했었지.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했는데 C라는 집합을 봤더니 C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가 된대. 자, A는 A에 속하는 원소가 되고 B는 B에 속하는 원소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을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에 나오는 게 틀리다고 했었지. 자, 뒤에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 얘는 조건을 나타낸다고 했어. 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A와 B가 스몰 A와 스몰 B가 있는데 요 A라는 것은 자, A에 속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3,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B에 속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된 거지. 그때 원소를 어떻게 표현해줘라? 그 두 개를 뭐 해줘라? 합해라. 합해서 표현해줘라 라는 거야. 그러면 A에 있는 것 세 가지 수와 B에 있는 세 가지 수를 이용을 해서 합해서 나온 결과값을 C의 원소로 얘기하는데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A가 1일 때 B 요놈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3일 때 세 가지 있고 5일 때 세 가지 있으니까 더할 수 있는 방법 총 모두 몇 가지 방법이 있어? 9가지 방법이 있지? 그렇지? 그 중에 뭐라고 했었냐면 원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같은 수는 한 번만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가 같은 수가 나올지 잘 몰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여기는 1, 3, 5가 되고 자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을 해서 얘네들을 더해주고 자 더하면 어떻게 돼 있어? 0. 0, 2, 4 그 다음에 1, 3, 5 그 다음에 2, 4,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이 쓴 것이 C에 대한 원소가 되기 때문에 0, 1, 2, 3, 4, 5, 6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를 봤는데 D도 어떻게 표현되느냐 A와 B를 곱했어. A는 A에 속하는 원소가 되고 B는 B에 속하는 원소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에 나올 수 있는 거 1, 3, 5가 되는 거고 B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1, 0,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표를 이용을 해서 1, 3, 5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해서 곱하게 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되고 0, 0, 0이고 1, 3, 5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D의 원소는 가능한 한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5 해서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떤 발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통해서 원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지, 이걸 두 개를 잘 구별하고 생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자, 체크할 거 잘 체크해 주면 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첫 번째 기억을 한번 볼까? 기억을 봤는데 지금 여기는 집합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중괄호가 돼 있어. 중괄호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원소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는 몇 개가 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자 여기는 이거는 얼마야? 원소 개수 몇 개? 한 개, 1. 여기 뒤에는 얘는 원소 개수 몇 개야? 한 개, 1.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 맞아 틀려? 맞지? 자 여기 있는 것은 원소가 몇 개야? 이것은 두 개. 자 뒤에 있는 거 원소 개수 모두 몇 개야? 그래서 2에서 3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x의 제곱은 i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때 구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허수가 돼요. 그런데 x는 실수라고 나와 있어. 그럼 실수인 값은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원소 개수는 0이다. 어때 얘는? 맞는 거지? 자, 디귿을 보면 16의 양의 약수 어떻게 돼? 16의 양의 약수 1, 2, 4, 8, 16. 자, 그 다음에 81의 양의 약수는 1, 3, 9, 27, 81 이렇게 나오지. 5개네? 그럼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맞게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 형태의 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나오는 용어는 뭐냐? 첫 번째,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어.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옆에 벤다이그램을 보자. 자, B라는 집합이 있잖아. 근데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가 자, 이건 아까 하나의 주머니라고 논다고 했었지? 자, B라는 주머니 안에 A라는 주머니가 들어가서 B 안에 A가 어떤 하나의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주머니가 안에 들어있는 주머니 형태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부분을 전부 다 들어있어요.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것을 바로 A가 B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쓰게 돼. 이번에 이지창이야. 알겠지? 큰 집합적으로 입이 벌어져 있는데 이건 이지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것의 부분집합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이게 바로 실질적인 정의가 돼. 요놈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A가 만약에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면 A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B에 들어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면 돼. 확인해 봤을 때 전부 다 B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들어있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읽어주느냐 A는 B에 아까는 우리가 집합과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는 속한다라는 이름을 썼었지. 속한다라고 얘기했잖아.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는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해주게 돼. 포함이란 말을 쓰게 돼.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A를 B에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해주게 돼. 그리고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호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더 부분집합 보자. 부분집합은 뭐라고 된다? 자, 모든 x. 자, 모든 x. x는 a에 속하는 원소지. x에 대하여 x가 b에 포함될 때. 자,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이때 우리는 a는 b에 뭐라고 해준다?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자,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을 때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a가 a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속한다는 말을 썼을 때는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원소가 와야 되고, 여기는 무엇이 와야 된다고 했어? 집합이 와야 된다고 했었지? 근데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는 어떠한 집합 안에 포함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집합과 집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쓰게 돼? 포함되지 않으면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내 주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해 주게 되는데, 자, 그럼 부분집합의 성질이 있는데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성질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만약에 B라는 주머니가 있다. 여기 보자. B라는 주머니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 A라는 주머니가 안에 들어있으면 돼. 이렇게 B가 있는데 A가 이렇게 주머니 찍고 나오면 안 돼. 얘는 부분집합이 아니야. 알겠지? 반드시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 이 안에 원소가 어떤 게 들어있다고 얘기했니? 설명했을 때? 정의를 얘기할 때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으면 된다고 했지만은 처음에 부분집합 설명할 때 주머니가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주머니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으면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주머니 안에 뭐가 되냐면 어떤 원소라는 어떤 동전이 들어있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지. 여기에 동전이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아. 그래도 B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동전이 안 들어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 안에 동전이 4개가 들어있어. 1, 2, 3, 4라는 동전이 들어있어. 근데 1, 2, 3, 4라는 동전이 여기에 들어있어. 여기에 동전이 아무것도 없어. 일단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때는 A와 B의 집합은 어때? 서로? 같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해가 돼?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일단 A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도 B라는 집합이 있어. 이렇게 A가 B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C라는 집합도 또 이렇게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를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가 C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그치? A도 B에 포함돼. 그리고 B가 C에 포함돼. 아, 그러면 여기는 A라는 주머니는 C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지. 그래서 A는 C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면 명제에서 3단 논법이라고 있을 거야. 3단 논법에서 이게 쓰이는 거니까는 좀 잘 알아두면 돼. 벌써 말부터 재미없게 생겼지. 자, 이해가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자, 여기는 아까도 있지만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A와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뭘까?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단순 파악은 뭐냐면 두 집합의 원소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두 집합의 원소가 서로 같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넣을 수가 있냐면 만약에 A가 자 여기 보자.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부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A를 의미상으로 봤을 때 A라는 것은 B보다 어떻게 되는 거니? 더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원소가 하나도 없고 여기 원소가 있으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지. 그렇다는 얘기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작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같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이해가 돼?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 둘을 모두 만족을 한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 말이 얘를 만족한다는 것은 A는 B랑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A가 B보다 작거나 같아. 그런데 동시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 얘네 둘 다 모두 만족을 하래. 그렇다는 얘기는 A와 B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얘의 정의는 뭐냐? 어떤 A가 B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B가 A에 포함되면 얘네 둘을 모두 만족을 시켜주면 A는 B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알겠죠?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놓고 계산해 주는 것이 바로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부분집합이 나왔으니까 뭘 해줘야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분집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가 돼? 그래서 부분집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가 있을 때 1, 2, 3이라는 집합 얘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지. 자,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게 돼. 그래서 첫 번째 원소가 뭐였어? 주머니가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고 했었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가 0개인 경우가 존재할 거야. 원소가 0개는 뭐 있어? 공집합 하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한 개인 경우는 자, 1이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세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라는 부분집합도 되고, 3이라는 부분집합도 가능하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가 두 개인 경우를 보면, 여기는 자 2라고 2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하고 3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라고 3만 있는 경우,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소가 3개가 되는 경우는 자 1, 2, 3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분집합에서 총 모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는 이렇게 구해주게 돼. 그 다음에 또 구해주는 건 또 뭐냐면 수용도를 이용을 해주는 거야.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경우에서 배울 때 수용도 또는 나뭇가지 그림이라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안 배우기 뭐라 배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1이라는 숫자, 2, 3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분집합에 1이 들어있고 1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1이 들어있는데 2가 들어있지 않고 2가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3에 대해서도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는 경우, 얘도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는 경우, 얘를 기준 놨을 때도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고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고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아, 그럼 얘는 셋 다 모두 들어있으니까 1, 2, 3이 되어 있구나. 얘는 1과 2만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쭉 따지면 돼. 그렇게 해서 구해주는 방법이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자, 2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야? 두 가지. 2를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3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 전체 나올 수 있는 개수는 뭐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총 모두 8개가 만들어지게 돼. 분집합의 개수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는 2의 3승에서 원소의 개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부분집합의 개수 할 때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부분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겨. 아니 의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 뭐냐?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부분이기 때문에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는데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게 들어있다고 했잖아. 똑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어때? 아, 기분이 나쁘지. 왜 부분이라며? 그럼 부분이야지 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게 왜 들어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보고 아,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로 부분집합이야 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A가 B에 속하는 부분집합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을 빼래. 이게 바로 뭐냐면 진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속한다라는 것,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는 우리가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는 뒤에 나가면서도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따지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되는지 잘 봐두고 생각을 해줘야 돼. 부분집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 잘 봐야 돼. 여기에 지금 이제 속한다의 기호하고 포함된다의 기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준 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속한다의 기호는 여기는 집합이 오고 여기는 무엇이 와야 된다고 했어? 원소가 와야 된다고 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포함된다에는 여기는 집합이 와야 되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집합이 와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구별하고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집합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A라는 집합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합의 원소는 뭐일 수도 있다? 그림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지. 그렇지? 집합 A의 원소는 그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는 총 모두 몇 개가 될까? 여기서요? 집합 A요? 그냥 원소요? 집합 A의 원소는 총 모두 몇 개? 그냥 원소가 있어. 그냥 원소는 또 원소고 집합은 집합이지. 4개가 있는데 어떤 원소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공집합처럼 생긴 그림의 원소 하나. 그치? 0이라는 숫자와 똑같이 생긴 원소 하나. 1이라고 생긴 숫자랑 똑같이 생긴 원소 하나. 그 다음에 1과 2가 중괄호에 쓰여 있는 하나의 그림. 자, 저기 있는 거 2라는 것은 관련이 없어. 1과 2 전체 중괄호 씌어져 있는 게 바로 원소야. 이 4개의 밑줄 근 것이 원소이기 때문에 이 4개의 밑줄 근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주면 돼. 자, 1번을 보자. 1번은 삼지창이었어. 그럼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원소가 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원소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0의 중괄호가 씌어져 있는 원소가 있니 없니? 없지. 그럼 1번은 틀려. 자, 2번은 이지창이 왔어. 그럼 포함한데. 그러면 뭐가 온다 했어? 얘는 집합이 와야 되는 거지. 자, 중괄호가 있어. 그럼 집합은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잖아. 그럼 그 원소가 전부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자, 그러면 1이 이러한 원소 있어 없어? 있지. 자, 이러한 원소 있어 없어? 있어? 어디 있어? 없잖아. 자, 1이라는 원소가 있어. 2라는 원소가 있어. 지금 밑줄 근 게 원소야. 이 원소 모양이 똑같이 생겨야 돼. 그림이야. 알겠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얘도 이지창이 왔기 때문에 집합이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이 원소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 있어 없어? 있지. 자, 이러한 원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3번도 틀려. 4번을 보면 여기는 삼지창이 왔어.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 원소라고 했었지? 그러면 여기는 이 자체가 하나의 원소야. 자, 이러한 원소 있니 없니? 있지.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을 보면 삼지창이 왔으면 원소가 와야 된다고 했었지. 자, 이러한 원소인 이거랑 똑같이 생긴 그림에 원소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속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이지창과 삼지창이 왔을 때 여기는 집합이 와야 되느냐 원소가 와야 되느냐 정확히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전에 여기는 집합 A처럼 집합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있잖아. 근데 컴마를 놓고 난 다음에 집합을 구별해주면 되는 거니까는 컴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생각해 주는 거야. 그 안쪽에 있는 것처럼 저기 1, 2 중괄호 있는 거는 컴마는 집합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야. 알겠지? 그냥 그거를 잘 놓고 생각해 주면 어려울 건 없을 거야. 집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봐. 그러니까 먼저 뭐가 오느냐에 따라 결국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자, 일단 S라는 집합은 총 모두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4개. 자, 공집합처럼 생긴 그림 원소 하나, 1과 똑같이 생긴 거 하나, 2랑 똑같이 생긴 거 하나, 1과 2의 중괄호가 씌어져 있는 전체의 그림 하나. 네. 자, 기억을 보면 2차니까 여기 자체가 집합이지. 네. 자, 공집합이야.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어.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아. 네. 니은을 보면 여기 속한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자체가 원소가 되는 거야. 자, 이러한 원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니은도 맞는 거야. 디귿을 보면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집합이 와야 되고 중괄호가 있으니까 중괄호 안에 들은 게 원소가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원소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러한 원소 있어 없어? 없어요.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응. 네.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거지? 자, 리을을 보면 얘도 속한다니까 집합이 되는 거잖아. 집합은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로 있었지. 그렇지?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요게 원소야. 자, 이러한 원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자, 미음을 보면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집합이 와야 돼. 집합은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야. 중괄호 안에 이러한 원소 있니 없니? 있어요. 있지. 그럼 얘도 맞는 거야. 비읍을 보면 속한다고 왔어. 속한다고 하면 원소가 와야 된다고 했었지? 원소가 와야 되는데 이러한 원소가 와야 돼. 자, 이러한 원소 있어 없어? 없지. 비읍은 아니야. 그냥 이지창이 얘도 맞는 거고. 응. 가로 안에 있는 게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야. 그 원소가 다 들어있어야 돼. 그냥 삼지창이 올 때는 그 그냥 자체가 원소야. 그래서 잘 구별해 주면 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공집합은. 자, 필수예제 6번 보자. 자, 첫 번째 뭐라 했냐면 A라는 집합이 있었지. A라는 집합이 얼마가 돼? 2A가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는 거야? 2라고 A-4하고 12-A가 되는데 A가 B에 포함되는데, 자, 포함된다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A의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2하고 A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정확히 알고 있는 항상 기준 잡아주는 게 좋아. 자, A에는 정확하게 2라는 원소가 들어있지. 자, B에는 2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는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첫 번째는 A-4가 2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12-A가 2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있어? A는 6.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 자, 이 말은 얘가 A가 B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 네. 아니야. 자, 포함되는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B에 2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B에 2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무슨 얘기냐면 B에 2라는 원소가 들어있다가 반드시 포함되는 게 아니야. A에 2가 있었기 때문에 B에도 반드시 2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A가 B에 포함된다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A의 값에 따라서 포함되는 게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A가 6이면 2, 6이지. 그럼 B는 얼마가 돼? 1, 2, 6. 어때? A가 B에 포함돼? 응. 이번에 A가 10이라면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2하고 10이지. 그 다음에 B는 2라고 6하고 2야. A가 B에 포함돼? 아니지. 그래서 A가 6이 되는 거야. 확실히 구별해 줘야 돼. 일단은 포함되기 때문에 2라는 원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저기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 6하고 A 플러스 5. 그 다음에 2A-1. 이렇게 된 거고. 자, B를 보면, 5, 8,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자, 이거일 때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어. 자, A와 B가 서로 같다는 것은 A에 있는 원소가 B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A에 6이라는 원소가 있고 B에는 5하고 8이라는 원소가 있어. 그럼 얘 둘 중에 하나가 5하고 8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리고 여기는 6이 없으니까 얘가 6이라는 원소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얘가 6이라는 원소로 놓는 것이 훨 낫겠다. 계산하기가. 이해가 돼? 아,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이꼴 0.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3 또는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건데. 자, 얘는 왜 나온 거야? A와 B가 원소가 같다고 해서 나온 거야? 아니지?
자, 같아야 되는데 A에 6이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B에도 6이라는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지 틀린지를 몰라. 아까도 똑같은 형태가 됐지. 즉,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A의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집합을 구해서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A가 3이면 어떻게 되겠어? A라는 집합은 6, 8, 5가 되는 거고 B라는 집합은 자 5, 8, 6이 되겠다. 어때? A와 B가 서로 같아 틀려? 같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면 A는 자 6,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5, 8, 6이 되는 거예요. 자, A와 B가 서로 같아 틀려? 틀리지?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